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5월은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조력자라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저랑 화면 보실까요? 예, 뭐 그냥 화면을 보면 그냥 보통 학교, 초등학교 수업 같은 느낌이 들고 유치원에서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면 단순히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이 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책이 사람들에게 조용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나와는 다른 인물에 몰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기도 하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책을 어쩌보면 독서가 해결해 줬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독서 치료는 이러한 힘을 빌려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책 읽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 심리 치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만나는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조력자,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책, 영화, 사진 등 이야기가 담겨있는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 심리 치료사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독서심리 치료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독서심리 치료사 오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국독서치료학회 학회장이십니다. 김민우 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독서 치료, 심리 치료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정신분석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서심리 치료사로 일하신 분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신분석 센터까지 이제 운영하시는 바쁘신 네. 분이 나오셨는데요. 네. 선생님 일단 그럼 독서심리 치료사 저희가 네.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전적인 의미 말고 네. 그냥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네.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의미 없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공허하고 또 불안정한 네, 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네요. 특히 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네. 이제 네네. 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 그다음에 성인들, 그다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매체를 사용하는데요. 매체는 주로 책이긴 하지만 신화, 민담, 동화를 네. 주로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나 꿈을 가지고 활용해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독서라는 어떤 그 매체 혹은 그 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테라피라고는 일단 이해가 되고요, 선생님. 그리고 오늘 또 활동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는 화면 갖고 오셨다고 해서 네. 또 보면서 하면 굉장히 또 이해도 쉬울 것 같고요. 선생님, 저 독서와 심리 치료, 그러니까 독서, 심리 치료, 물론 이제 저희가 많은 치료사를 보아왔습니다.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뭐 이런 것도 왔는데요. 학회 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독서 치료를 본다면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저희 오진영 선생님께서 이제 독서 치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네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치료하고 독서하고 네. 그게 어떻게 연결을 지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심리 치료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책이
매개가 돼서 네. 심리치료를 더 잘 할 수 있는 도구적인 역할로 책을 생각할 수 네.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치료적인 힘이 있어요. 네, 네, 네. 그것을 집중을 한다면 심리치료를 위한 도구적인 역할로서 책의 역할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오히려 그 책을 읽는 그 음. 자체로서의 가지고 있는 치유적인 힘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예. 사실 이제 독서 치료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우리가 가장 제일 처음으로 사용했던 매체가 책이잖아요. 네. 텍스트를 기반으로 했던 매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읽는 행위, 글을 읽는 행위로 독서 치료라는 말이 이제 불리기 시작을 했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는 다양한 매체들이 그렇죠. 만들어졌고요. 예.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게 책만 있는 거는 아니죠. 예. 뭐 영화도 읽기, 그림 읽기, 예, 예. 그다음에 많은 미디어에 있는 네, 미디어 리트러시 얘기도 작품들. 많았고요, 그죠? 그렇죠. 예. 미디어 리트러시도 있고 예. 뭐 이 얘기도 있고 요즘에 와가지고는 사람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뭐 영국의 도서관에서는 뭐 사람 책 읽기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예. 운동이 있었던 예. 것처럼 읽어야 될 것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 뭐 사실은 무엇을 읽는가 했을 때 사람 안에 있는 이야기, 뭐 영화 안에 있는 이야기, 네, 책 안에 네, 있는 예.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치유적인 힘을 활용을 하는 게 그렇죠. 바로 독서 예,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독서 치료학회는 제가 솔직히 나가본 적이 없어서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네. 어차피 기왕에 나오신 네. 거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네. 어떤 일 하는지도 네. 얘기 좀 해주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교수님을 뚫어지게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한번 그렇습니까? 오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희 나라에 독서 치료라는 말이 처음 소개가 된 것은 1990년대였고요. 1990년대 이렇게 소규모 그 연구자들이 모여서 독서 치료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러시군요. 예. 예, 연구회를 시작으로 해서 2003년도에 이제 처음 독서 치료 학회를 만들었고요. 아유, 예, 예. 그때가 아마 저희 한국에 독서 치료 관련된 공식적인 학회가 처음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러면서 2004년도쯤 되면서 이제 치료사니까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 하셔야 되죠. 네, 예, 예. 자격 제도를 만들었고 2013년도에는 저희 나라에서 이제 민간 자격증을 질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이제 그 자격증을 등록을 하게 예. 제도가 만들어졌었어요. 네, 네. 이제 그때 독서심리 전문 상담사라는 자격을 등록을 했고 지금까지 전문가가 36명이고 이외에 이제 오. 1급 소지자, 2급 소지자들이 있고 예.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400여 명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이제 규모로 보면 매우 큰 규모이고 예. 오래된 학회이고 그러네요. 또 하나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거는 최초다. 왜 어디 가면 원조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독서 치료에 관련된 연구와 활동을 한 처음 시작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선생님.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인식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문학이나 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국문학, 네. 문학 뭐 이쪽 관련된 인문학 쪽에서 이제 연관이 많으셨을 텐데 처음에 했던 인식, 그다음에 지금 바라보는 인식 그런 차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연구회를 시작하신 분들은 다양했어요. 교육학 하신 분, 심리학 하신 그렇지. 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정신병원에서 이제 예. 수련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여러 다학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진짜 융합학문이네요. 네. 예. 이게 시작을 했었는데 초창기에 제가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선생님 비블리오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이 오시면 그게 뭐예요? 바이블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독서 치료가 뭐예요? 독서 지도는 뭐고 독서 치료는 뭐예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매우 많았고 예. 그렇게 90년대만 해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독서 치료가 지금 2017년이죠. 예. 2017년에 오면 거의 전국적으로 전 기관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현황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도서관, 뭐 그다음에 복지관, 일부 병원, 그다음에 우리 오진영 선생님처럼 개인 연구소를 하시는 분. 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전국의 시군구에는 무슨 지원센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예.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군부대, 그다음에 뭐 그러네요. 쉼터 이런 뭐 다문화 센터 이런 데서 사실은
독서 치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고요. 그렇군요. 예, 지금은 독서 치료하면 그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는데 이름을 처음 들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라는 그렇죠. 더 깊은 궁금증으로 물어보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누구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독서 치료 대상이 되고요. 굉장히 네. 지금 확장되어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들이 많이 보기는 일반 독서 지도사 뭐 이런 분들은 좀 만나봤잖아요. 근데 이제 독서 치료사는 일단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목적, 대상 다르죠. 그렇죠. 네,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거는 독서 지도는 교육이 목적이고 네네. 예, 독서 치료는 말 그대로 치료가 목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지도는 모든 교육 대상자인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독서 치료는 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네. 있는 사람, 뭐 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 예. 어떤 임상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일단 이게 좀 다릅니다. 일단 네. 여기서 차이가 예,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와서 지금 이 프로에도 힐링이라는 말 쓰시고 치유라는 말 그렇죠. 쓰시고 꽤 많이 오래 하는데 한 몇 년 됐네요. 네. 예, 저희가. 문학 코드 자체가 힐링, 네. 치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라는 이름으로 일반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네네. 거죠. 예. 이러한 독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선생님. 네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독서 치료 프로그램에는요, 그 개인적인 프로그램과 집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집단 프로그램은요, 4명에서 12명 정도의 집단으로 운영이 구성이 되고요. 네. 종류로는 집단 독서 치료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꿈 분석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동화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꿈 분석 개인 상담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꿈 분석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신 분석적인 차원의 그렇죠. 얘기죠. 네, 지금 네. 뭐 어떻게 보기도 시청자분들 오해를 없애기 하기 위한 건데요. 네. 해몽풀이, 뭐 꿈풀이 이거하고는 다르신 거죠? 정신 분석에 근간한 그런 접근이신 거죠? 그렇지만 해몽이나 꿈풀이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물론이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넓은 범위에서는 예, 예.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네.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혹시 나 저희 가가지고 전혀 상담 어렵지 받는다기보단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까봐 제가 네. 이제 한번 농담을 던져봤고요. 네. 이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동화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동화 치료는요,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동화 치료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번역되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동화 치료 혹은 이야기 치료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동화 치료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그 동화 연구라는 네. 거는요, 문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시대적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작품 속의 어떤 인물이나 아니면은 사건을 네. 위주로 하는 그 사건을 위주로 해석하는 방법에 초점을 네네. 맞췄다면요. 뭔가 좀 새롭게 해석하고 그렇죠. 뭐 이 우리 개구리 왕자가 그땐 뭐 그렇죠.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부분이신 거 맞는데. 예. 그렇지만 또 동화 치료라는 거는요, 동화에 드러난 어떤 내용들을요,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그래서 백설공주가 왜 그렇죠. 이랬을까, 왜 이런 말을 했고 이랬을까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자꾸 네.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동화에 나타난 어떤 인물들의 어떤 심리적인 세계를 네, 네. 경험하는 것이 동화 치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아,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네. 물론 학문적인 학술적인 얘기하면 선생님 네. 계시니까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네. 이 몰입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소널리자, 그러니까 퍼스널리제이션이라는 개념과 이 캐릭터리제이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층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힐링이라는 부분은 건드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느낌이 오기도 하고요. 대신에 네. 더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연 선생님께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현장 자료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걸 같이 함께 보고요. 네. 또 많은 이야기 또 뒤에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그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저희 그 동화 치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10명, 그 아까 집단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4명에서 한 12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집단을 하고요. 시간 한 3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상담받으러 오신 선생님이신 건가요? 이분들은요, 그 자녀를 키우는 주부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데 그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기관 같은데 혹은 네. 학교에서 상담사로 일하시는 그러시군요. 선생님이군요. 선생님이시군요. 네. 아, 네네. 일단 책을 보고 있으니까요. 다 공부하시는 분들 같아가지고요. 네네. 상담받아 오신 게 아니라 선생님이신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네. 근데 실제 상담 오시는 선생님들도 어떤 풍경이 이럴까요? 네, 실제로 오시는 분들 개인 상담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집단으로 돌 때에는 그 책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책에 대한 어떤 그 동화 공부하시는 치료에 거니까. 대한 거기 때문에 예. 이론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책을 가지고 오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동화 치료에서의 그 진행 방법은요. 주로 이렇게 프린트물이나 책을 가지고 와서 서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책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예.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괜히 궁금해서 저 막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진들을 찍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동화 치료에 그러면은 그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궁금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동화를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짧은 동화거든요. 제가 다루는 그 동화라는 거는 신화 민담 동화예요. 네. 그래서 그 짧은 동화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민담인 콩쥐팥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콩쥐팥쥐를 읽고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해요. 처음에 작업은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를 5개를 고릅니다. 그러면은 그 단어를 가지고 창작 동화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안에 내재된 어떤 심리적인 요소를 분석합니다. 근데 그 분석하는 과정에 그 방법론이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연상의 작업이에요. 연상의 작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 콩쥐가 팥쥐 엄마한테 학대를 받아요. 그럴 경우에 상상하는 장면, 네. 어떻게 학대를 받을까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게 연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콩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다음에 팥쥐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콩쥐를 네. 학대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인 상상으로 심리 들어가서 상태 이면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 이제 이면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군요. 깊은 예. 이면으로 들어가서 네. 그 팥쥐 엄마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콩쥐의 처절한 마음도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으로 상태로 가죠. 나눈다기보다는 그렇죠. 구체적인 심리 상태로 들어가는 거를 그렇죠. 이제 팥쥐 엄마가 요구하시는. 왜 예. 콩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게요. 콩쥐는 왜 그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확충인데요. 이 확충의 작업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야기는 이제 콩쥐팥쥐이지만 그 외국에도 서양에도 콩쥐팥쥐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데렐라라고 아주 저희한테 쉽게 다가오는 동화가 있거든요.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 아니면은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화 치료의 그 방법론에는 연상과 적극적인 상상과 확충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요. 그 동화 치료를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실제적인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제 인물들의 어떤 관계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집단원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경험했었던 네.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방법 경우에는 중에 이런 방법론을 이런 쓰시는 방법들이 거죠?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을 보통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하지만 그 3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 여기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임상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 아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네, 네. 또 배우고자 하는 그 욕구들도 많으신 분들이고 또 공부를 하신 것도 그
석사라든가 박사 학위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예, 주로 오시기 때문에 또 임상의 경력도 보통 그렇고요.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네, 네. 한 3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뭐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뭐 전혀 뭐 줄지 않으시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예, 예. 묻고 그래서 탐구하시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네네. 그 동화 치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동화 치료라는 거는요, 개인적인 어떤 차원뿐만 아니라 그 보편적인 어떤 차원으로 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 속에 그 내포되어 있는 고유하고 보편적인 내용이 독자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와닿을 때 그렇죠. 심리적인 사건으로 이제 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인 정신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동화 치료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거울의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게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현실의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그러면 또 네. 다른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좀 보니까 좀 이해도 가고요. 그다음에 네.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도 네. 조금 이해가 가고 그리고 선생님 연구센터가 굉장히 쾌적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선생님 지금 이제 하시는 이런 연구 방법,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다양한 어떤 매뉴얼 중에 하나잖아요. 뭐 네.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독서 치료에서 이제 문학 작품을 다룬다고 한다면 문학의 장르는 아주 다양하겠죠.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자기 개발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SF, 공포 소설 네. 뭐 이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우리 오진영 선생님처럼 뭐 시나 민담 전설 뭐 이런 아무래도 이제 예. 자기 영역들이 좀 예, 생기시나 예, 봐요. 네, 예. 집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설, 그림책 이렇게 그렇죠. 다양한 장르로 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어떻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집어넣는지 그리고 또 다시 꺼내는지 그리고 꺼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또 치료적인 과정을 만들어 그렇죠. 가는지는 자기가 어떤 그 이론적 배경 혹은 입장을 가지고 예.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콩쥐팥쥐 얘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원형적인 접근을 하니까 우리 이제 오진영 선생님은 융이나 비혼이나 이런 얘기로 네네. 보편적인 어떤 띠들을 꺼내려고 하는 과정을 치료적인 걸로 만들어 갔다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심플하게 콩쥐팥쥐의 어떤 그 캐릭터에 감정이입하고 네. 예, 그래서 나와 같음을 그렇죠. 찾고 그래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조금 더 심플하게 이 이야기 과정을 끌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서 치료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고정된 네, 과정은 네, 네. 아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이제 오진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진현 선생님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런 장르로 거죠. 예, 제가 보기엔 다 그렇게 예, 하나씩은 예, 갖고 계시고 네, 그렇게 특화시켜 나가시는 가시는 것 거죠. 같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특화된 장르가 있다면 선생님은 뭐가 갖고 계세요? 저는 비주얼한 매체들을 좋아해서요. 그림책, 사진,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더 선생님은 많이 거기서 사용해요.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다들 상당한 선생님들마다 자기 성향, 공부했던 어떤 그런 어떤 이력이나 연구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씩 이게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워낙 시인으로 출발하셨던 선생님들은 뭐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죠. 치료적인 예, 예, 과정을 예.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해외 사례랑 비교하시면서요. 네. 해외 그 독서심리치료사 어떤 간단한 현황, 그다음에 저희 현황 이런 거 네. 잠깐 비교해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또 어렵게 얘기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뭐 자막으로 처리될 테니까요. 예, 예. 워낙 독서 치료에 무슨 뭐 어원, 뭐 기원 들어가면 교과서 같은 데에는 예. 뭐 그리스 시대까지 막 올라가요. 그런데 엄밀히 비블리오 테라피, 우리가 번역하는 독서 치료를 번역하는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는 1916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말만 있는 거는 아니란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주 공인 자격증에 포이트리 테라피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떤 사람은 시치료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문학치료라고 그렇겠네요. 번역을 하고 예, 예. 뭐 비슷한 용어들이 많은데 어쨌든 해외에서도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뭐 제가 보니까 그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용어는 사서들 중심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포이트리 테라피라는 말은 이제 예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나 문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어쨌든 해외에서도 그런
연구들이나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된 게 90년대 말, 그다음에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예, 선생님이 하신 일이죠. 활동하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인식의 변화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지연 선생님, 네. 독서심리 치료사가 뭐 처음부터 빵 하고 떴던 직업도 아니고요. 또 네네. 원래 이제 공부하셨던 게 또 이제 그쪽 심리의 상당히 이쪽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되셨는지 계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 논술 강사를 했었어요. 네. 오랫동안 논술 강사를 했었는데 그 논술 강사로 일을 할 때예요. 학원이나 개인 상담을, 개인 이제 수업을 할 때 그 아이들이 흥미가 없고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흥미라든가 관심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의 그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하고 또 흥미 있는 재밌는 것들을 상상하게 하고 예, 예. 또 어떤 생각을 좀 끌어내게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독서 치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 그때가- 아이 연령대가 그때 어느 정도였었나요? 그때 제가 이제 논술이 처음 저희 나라에 뜰 때였는데요. 가장 활발하게 했을 때가 2002년도에 중고등학생들을 그렇군요. 논술을 가르쳤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하긴 해야겠고 해서 네. 하긴 하는데 흥미는 그렇죠. 없고 책은 읽기 싫고 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어떤 그런 재미적인 것들을 네,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네. 때 선생님이 이제 그래,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 좀 끌어올려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좀 더 네. 좋은 활발한 인터랙션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다 보니 그때 이제 만나시게 된 거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독서- 이분을 만나신 겁니까? 그때 회장님이 아니셨어요. 예, 그리고 다른 회장님이셨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어쨌든 만- 그때도 네. 이분을 만나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두 분 인연은 10년이 넘는 걸로 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왜 하게 되신 것 같으세요? 물론 지금 계기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 매력을 느끼시면서 하게 된 그 얘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동기가 되겠네요. 동기는요. 그 아이들은 이제 제가 논술 강사를 했을 때 느꼈던 건 아이들의 부모님은 기대하는 게 너무 컸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좀 예, 예. 그 좀 다독여주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부모와의 그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이제 이런 갈등이 점점 생기면서 그게 이제 원활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학교에서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네, 맞습니다. 사회로 예, 나아가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고민을 했었던 것이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였어요. 네. 이 아이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아이들의 그런 어떤 간격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첫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예. 논술 교사님들은 그러진 않으시는데요. 저는 좀 그때 좀 그러니까요. 달랐었던 예. 것 같아요. 그 친구들로서는 뭐 선생님 만난 건 네. 행운이고요. 그리고 네. 선생님으로서는 또 바로 그런 차원에서 네. 문제 제기가 선생님의 어떤 이쪽 길로 끌어들이게 하는 그렇죠. 원동력이 된 것도 예. 굉장히 또 재밌는 만남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독서심리 치료사 이제 그거 알게 되시고 입문하시고 관심 가지셔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과정 거치시고 또 어떤 노력 공부하시고 이러셨는지 그거 좀 같이 얘기해 네.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을 했지만 이제 그러셨군요. 그래 대학원에서는 이제 독서 치료 전공을 했어요. 그때 대학원에 독서 치료에 대한 이제 붐이 일어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 학과가 생겨가지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잘하셨습니다. 들어갔고 저희 철학과 직업도 잘 없는데 잘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원에 수업을 마치고 제가 그때 느꼈었던 게 뭐냐면은 동화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여서 동화 분석으로 논문을 써야지라고 하면서 박사과정에 들어갔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동화 분석에 대한 논문을 썼고요. 예. 학위 논문으로도 동화 분석에 예, 대한 예. 것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신분석 센터를 그때는 조그마하게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센터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독서치료 학회에서 독서 심리 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마다 아까 보셨던 화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배경, 지식 기반을 가지신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로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심리 치료사는 독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맞는 상담을 진행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 심리 치료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하시면서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으시겠습니다만 한두 개만 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좀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면. 그 최근의 일로 얘기를 드릴게요. 최근의 일인데요. 저희 그 집단은요, 동화 치료라든가 아니면 꿈 집단이라든가 이런 집단들은 보통 1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2년, 3년 이렇게 장기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집단을 했었던 여성인데 그 여성이 임신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어느 날 이제 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단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원하는 딸을 낳았고요. 지금은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이렇게 세상에 네. 복된 경우가 있나?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감동스러운 일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예. 그 그리고- 여성한테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 집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구나. 독서심리 네. 치료사가 네. 삼신 할머니 역할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예, 정신적 안정과 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마련되니까 네. 그래 몸의 변화도 생기고 호르몬의 변화도 분명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책을 같이 읽는 거에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감동스럽게 느낀 적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지금은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동 발달 지원 센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네. 최초로 독서 치료를 네. 정식 치료 종목으로 넣고 이제 이 꿈을 가득 안고 시작을 네. 했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애가 왔었냐면 이게 경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능이 점점 쇠퇴돼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딱히 어디를 갈 데가 없었고 이제 계속 기능이 쇠퇴되니까 이제 말도 잘 못하게 되고 글도 못 읽고 근데 이제 그 가족들 사이에서는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네.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함께 앉아서 치료사와 그림책을 읽는 그렇군요. 시간. 예.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같이 동시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책장을 넘기고 무엇인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함께 느끼는 그 경험만으로 예. 그 아이는 너무나 사랑받고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고 얘가 그래서 그림책을 읽고 뭘 배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얘한테 가장 그 시간이 행복하고 치유적인 힘이 가장 많이 이렇게 그 얘를 이렇게 둘러쌌던 그 시간이 바로 누군가가 얘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함께 무엇인가가 진도가 나가는 그 경험이었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읽기, 함께 읽기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그러네요, 선생님. 예. 저도 뭐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책 읽기가 갖고 있는 그 인류학적인 어떤 그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꾸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쌓이시니까 네. 계속해서 더 하나 더 할까요? 전진하시게 되고. 예, 예. 아니 뭐 너무 좋을 것 쓰기로 같은데요. 하나요? 예, 하나 예. 더 하는 예. 건 뭐냐면 이제 경쟁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독서 치료가 어떤 분야에서 많이 해서 활용이 되느냐 했을 때 다문화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만난 아이예요. 콜롬비아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 가족이 있는데 걔는 이미 콜롬비아에서부터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장애 진단을 받았었고 예, 예, 예. 이제 그 수녀님이 보살펴주는 수녀님 말이 이제 어둠 공포증이 있다고. 그렇구나. 예, 예. 근데 이제 깜깜한데 혼자 못 있고 그걸 너무 이제 극심하게 두려워하는 아이였는데 제가 얘하고 처음 만나서 뭔가를 이제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걔를 찾아갔는데 수녀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뭐 검사를 하셔야 되면 얘기를 하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사요? 그거 필요 없는데요? 하면서 제가 들고 간 거는 그림책 몇 권이었고 네네. 얘 앞에 이걸 쫙 펴놓고 이제 그 그림책이 아무래도 글을 모르지만 그림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펴놓고 이 중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라 했는데 부엉이가 그려준 그림책을 그래서 이게 왜 마음에 드니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저는 이제 내가 스페인어를 몰라서 어떡하지 했는데 서툰 한국말로 네. 하는 게 얘는 어두운데 잘 들을 수 있고 예. 호랑이가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예. 호랑이가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책을 고르고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대로 설명하는 그리고 거였고 또 극복하는 과정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예.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도 그 안에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책 하나로 이 아이하고 얘기를 시작할 수 있었고 더 이제 지금 치료적인 작업들을 진행할 수 그러시네요.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 지금 그림이 아마 그려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는 말씀하신 도중에 경쟁적으로 하나 더 생각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학교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쓰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 저하고 작업을 하는 친구 중에 고등학생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참 못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를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예체능 쪽으로 이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점점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림도 잘 그리고 네. 그래서 고3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그 수학 문제를 한 문제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 한 문제 맞으니까는 반에서 거의 꼴등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졌었는데 이 친구가 졸업을 할 때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무슨 상을 너가 받았니? 라고 했더니 학업 향상상을 받았다는 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각 반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아이한테 많이 오른 학생한테 그러니까요. 주는 예. 상이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 친구가 받았더라고요. 마지막에요. 그래서 상을 지금은 같이 받으신 느낌이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이 밑에 이렇게 예, 깔아주는 학생. 그렇죠. 예. 깔아주는 학생으로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는 정말 우수상까지 받으면서 졸업한 그런 케이스도 예.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보람이란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어떠십니까? 일단은 그 독서 치료나 그 동화 치료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왜 이제야 만났나요? 그 반응. 예. 뭐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까지도 들은 얘기지만 제가 너무 힘들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정말 뿌듯하죠. 그러시군요. 예, 예. 지금 두 분께 같이 여쭐게요. 지금 네. 현장에서 일하실 때 이 직업 매력은 뭐뭐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뭐는 뭐뭐다 이거 가능하십니까? 한 줄이요?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독서 치료는 삶을 디자인하는 거다. 야, 또 시키니까 잘하시고 아주 좋은 학생이십니다. 독서 치료란 삶을 디자인하는 거다. 자, 선생님, 저는 이제 경험적인 차원인데요. 그냥 한 줄로. 네, 예. 소명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독서 치료는 삶을 디자인한다. 독서 네. 치료는 소명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매력 때문에 두 분께서는 지금도 이걸 하실 거고 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독서 심리 치료사는 병원의 정신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 프리랜서 상담사로 활동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교정시설, 전국 시군구의 도서관 등 상담이 필요한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소나 심리상담센터 등 독서 심리 치료 분야의 창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지금 독서 치료사, 독서 심리 치료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다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그 약간 네. 뭐랄까요? 그 장르가 범위도 다르죠. 다르고 네. 또 현장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 환경적인 혹은 정책적 측면에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진현 선생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사실은 좀 이거는 조금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네, 꼭 이 얘기 네.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네, 네. 예, 그렇지만 동화치료라는 어떤 것들, 이렇게 독서치료라는 것들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이 사실은 요구되는 쪽이거든요. 그런 네, 네. 분야인데, 치료사도 참여자도 꾸준한 그 참여의 기회가 그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변화는 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나도 모르게 네네. 저절로 이게 사실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 그런 어떤 제도들이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공간 그런 구체적인 말씀도 네.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철학적인 접근도 필요하고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많은 분야의 수많은 상담사들이 양성이 되고 있고 수많은 것들이 지금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인정받아서 정부에서 하는 정규 직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증된 상담 자격은 2개뿐입니다. 예. 어떤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공인된 자격증이 아닌데 상담학회, 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네네네.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아까 푸드세라피 그렇죠. 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그렇죠. 초빙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 독서 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리셨지만 진짜 다학문적이고 융복합적인 어떤 이 안에서 2마리 토끼를 잡아서 2마리를 같이 키워야 되는 이 우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불려다니는 그런 프리랜서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는 뭐 정확하게 짚으신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일정한 그렇죠. 수입에 대한 것들이 보장이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한 또 어떤, 하나는 평가나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것도 치료 행위이고 상담 행위임에 네. 불구하고 이것을 받고 싶지만 이것을 받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중에서 바우처가 되는 치료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네, 거죠. 예. 전 국민이 사실은 상담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전 국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건강한 삶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고 네. 또 좀 소외된 사람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어떤 뭐 대책이 마련이 되려면 인증이 돼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완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이 학회에 일을 하시면서 이제 생각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 지점은 굉장히 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독서심리 치료사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밟을 수 있는 전공 과정이나 자격증 요거 좀 정보 좀 알려주시죠. 전공의 제한은 없어요. 네, 반가운 얘기입니다. 네, 전공의 제한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네. 이 다학제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영역에서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새치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윤리적인 어떤 그 자질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심리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꼭 책이라고 한정 짓고 싶지 않은데 네, 네. 뭐 문학은 매체에 대한 어떤 지식. 그래서 요즘은 뭐 매체가 더 다양해지고 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전에는 2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토끼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전공 분야가 또 이 안에서도 세분화될 수 그럴 수 있고요. 있죠. 예, 그래서 예. 그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어떤 매체에 대한 공부들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공하신 분이 독서치료적인 접근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치료사로 다시 자기의 그 역할 전환을 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런 어떤 그 재교육의 어떤 그 기회를 저희 학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집단 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전국으로 예, 펴지면서 한 장소에 예. 모이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학회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시구나. 자격 시험을 봐서 치료사로서 인증을 받으면 뭐 일종의 어떤 수련 시간이나 슈퍼비전이나 이런 뭐 정해진 요건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것들을 갖추면 독서 치료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그게 치료사의 자격증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직접 만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장 부분도 중요하고. 계속 예. 지속 교육이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도 저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처럼 지속 교육을 받아야지 계속 변해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역할을 학교에서 담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저희 거의 이제 마지막 돼서 또 공식 질문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독서 심리 치료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이 밝은 게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임을 즐기면서도 항상 예, 맞습니다. 외로움을 예, 느끼는 맞습니다. 그 예. 역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함께 있어줘야 되고 함께 있어줄 수 있을 때 하나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책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과 치료사가 함께 그 외로운 사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흔히들 얘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 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는 직업들 얘기하잖아요. 네.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 기계가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지만 상용화되지 않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어떤 이 사람의 지금 현재 고통을 가장 잘 담아줄 네. 수 있는 이게 컨테이닝 한다잖아요. 네. 그 책을 고른다는 거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 네. 아니에요. 이 공감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데 사실 예. 아직은 그 부분은 뭐 예. 그래서 라이트 타임, 라이트 펄슨, 라이트 북 이것을 골라서 네. 그런 맥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 치료사의 그렇죠. 역할이고 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되는 이 상자, 예, 내가 예. 담아질 예. 상자이기 때문에 예. 이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오히려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직구진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항상 정보 때문에 어떤 수입이랄까, 어떤 그런 소득이랄까 그런 거 여쭤보는 시간이에요. 얘기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서 치료사들이 예. 정규직으로 어떤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황 말씀하시기도 좀 힘들긴 하시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는 거는 자신의 학력,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 그렇죠. 그다음에 영향력에 따라서 이 그 급수가 나뉘잖아요. 마치 이렇게 출연료가 이렇게 급수가 맞습니다. 나뉘는 예, 것처럼. 근데 보통 이 복지관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무슨 지원센터 하는 지원센터들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집단으로 연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시간당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네. 사이로 되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네. 그리고 뭐 개인 센터에서 이제 그 독서 치료 회기를 갖는 경우에는 적게는 뭐 5만 원에서부터 네. 많게는 15만 원까지 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인 것 같고요. 네네. 최근 그게 이제 프리랜서기 때문에 개인 네. 역량이나 경험 이런 것들도 좀 다르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죠. 일할 수 예, 있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나를 불러주느냐가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전업으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업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부업으로도 계속 자기 실현이나 어떤 삶의 질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센터를 하시니까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후배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오늘 선생님들 얘기 듣고 관심이 있었는데 못 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방송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 이런 태도, 이런 덕성 이런 거 길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배로서 얘기 좀 해주시죠.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네.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 이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진취적이고, 어떤 성취를 취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중년 이후의 삶은요,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고 그다음에 내면을 향한 그런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자신들이 하는 독서 심리 치료사라는 길이 정말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자신에게 그 앞으로 이런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회장님 저도 예, 대답해야 한마디 되나? 좀 네. 하시죠. 예. 아, 또 뭐 현학적으로 얘기하나? 아, 근데 저는 일단 애정 제가 어린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예. 제가 그랬으니까 인간에 대한 네. 긍정적인 기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게 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이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믿음이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현재 사실 치료사라는 직업이 마냥 해피하고 남한테 마냥 그렇죠. 행복을 심어주는 예. 게 아니라 개인도 에너지 빠지고 힘들고 막 이런 굉장히 그 부분이 직업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예. 근데 단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건 어떤 상담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독서치료사들은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서치료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 영화 이번에 나왔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눈이 반짝반짝. 예, 예. 누구의 어떤 작가의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즐거운 수다들이 끊이지 않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그 책을 비롯한 그 매체를 사랑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찾고 즐기는 것을 게을리어 하지 않아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네, 만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두 가지가 있다면 누구든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끝으로 선생님 이제 가까운 계획 그리고 바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그 독서 치료라든가 그 동화 치료를 주로 성인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면은 그 상담을 하시는 전문 선생님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확대해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어떤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렇죠.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독서 치료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영역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역은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매체가 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동화라든가 네. 아니면은 또 어떤 그림이라든가 아니면은 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 분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역량을 펼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정말 그 바람직한 그런 상담사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님 계획 중에 그 고령화 그리고 네. 이제 노년층 그쪽 부분에 네, 대한 네. 프로그램 마련하시는 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수요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요. 네, 네. 하실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네. 가까운 계획 그리고 바람입니다. 네, 저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대부분의 학문들이 서양에서 넘어온 것이 네. 독서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책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언어고요. 네. 언어는 가장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의 구조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동받는 네, 네. 이야기의 구조가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모델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광고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독서치료학회에서 춘계축에 이렇게 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 춘계학술대회 주제가 독서치료의 모형 개발입니다. 아, 예. 그래서 다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개발되었고 적용되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시행해 왔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모아보자 네, 하는 의미에서 네. 학술대회를 열고 있고요. 네. 저의 바람도 꼭 학회가 기반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그런 기법, 접근, 네. 모델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예, 이제 예. 우리가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가면 좋지 그렇죠. 않을까? 뭐 예, 예. 이런 아, 그거는 뭐 네. 굉장히 좋은 의식이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점점 글로벌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는 부분하고 계속 이렇게 첨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확장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실 부분은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인 얘기입니다. 팩트인데요. 네. 외국에서 들여온 독서 치료가 우리나라만큼 활발하게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좋은 그래서- 반증이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만큼 사실은 구축대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론이나 어떤 모델들은 아직까지는 좀 자신 없어하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면 또 앞으로 독서 치료사로 그렇죠. 일하실 예. 분들이 자기 몸에 딱 맞는 잘 맞는 옷을 가지고 그렇죠. 나가셔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고 선생님도 일은 많으시겠습니다만 보람 가지고 건성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서 심리 치료사의 전망입니다. 힐링과 치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면서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서 심리 치료는 차별화된 심리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독서 심리 상담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 심리 치료사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독서 심리 치료사 오진영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민학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4년 초에요. 영국의 한 독서단체가 책 처방이라는 의료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영국 의사들이 가벼운 우울증이나 심리불안 같은 경증의 증상을 겪는 환자에게 약물 대신 자기구제 도서를 처방해 주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영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의료 서비스가 문화, 철학, 심리학을 망라한 독서를 통해서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를 치유한다는 내용입니다. 독서는 영혼의 약이라고 합니다. 아픈 마음을 보듬고 치료하는 독서 심리 치료사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업군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